학생들, 지금 수업은 아야타 케빈 크루 트레이닝 유형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대피 시 승무원은 항공기를 언제 떠나야 하는가? 답은 1번입니다. 승객이 모두 대피하고 그리고 항공기에 더 이상 사람이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승무원은 탈출을 하는 게 절차입니다. 자, 2번 가보실게요.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 하강 속도에 따라서 착륙 및 착수까지는 약 몇 분이 소요되는가? 자, 승객 탈출 시간은 여러분들, 승객 탈출 시간은 90초예요. 90초인데 사실 여기는 제가 지금 좀 문의를 해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문제가 좀 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답은 2번, 2분으로 나오고 1분 30초가 근접한 2분으로 나오긴 했지만 혹시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가? 왜냐면 영어 문제를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문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단 2번으로 알고 계세요. 페이지 142페이지에 보시면 1분 30초에 대한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탈출까지의 시간입니다. 비상탈출 시의 시간은 1분 30초 내에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비상상황 시라도 항공기가 바다나 강에 착륙할 수 있다. 답은 X죠. 응? 자,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비상상황시라도 항공기가 바다나 강에 착륙할 수 없다. 아니죠. 있다라는 것이죠. 답은. 따라서 여기는 X입니다. 4번. 비상착륙을 준비할 때 객실 승무원은 갤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전원을 끄는 것입니다. 일단 갤리 전원을 다 꺼야 됩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중간 부분. 네, 마지막 줄에 나와 있어요. 전원을 먼저 끕니다. 갤리에서는. 5번. 왜 전원을 끕니까? electronic fire, 전기 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5번. 다음 중 승무원이 안전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비행 중 사건은 무엇인가? 안전보고서에 대해서는 페이지 120페이지와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승객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고서는 사고 및 그 결과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것도 승객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발생, 이것도 사고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 절차, 술 취한 승객, 핸들링 과정의 어려움, 폭탄 테러 이런 건 다 안전보고서에 들어가는데 승객 간의 분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은 4번. 6번의 답은요. 비행 중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 아닌 것은 답은 피부병입니다. 이거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151, 152페이지에 보시면 비행기 내에서 악화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다 호흡에 관계된 거예요. 산소 부족, 심장병, 호흡곤란, 기내장애. 기내장애는요. 화상이나 난기류로 인한 상해가 있거든요. 따라서 비행 중에 방치 시에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7번. 비상 착륙할 때 객실 승무원은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페이지 142페이지 상단 부분 보세요. 어떤 거? 브레이스입니다. 브레이스 포지션. 브레이스는요. 충격 방지 자세예요. 착륙 중 물체의 낙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보호 자세입니다. 8번. 하임리 구명법과 밀접한 상황은 무엇인가? 답은 뭐예요, 여러분? 질식. 163페이지의 중단 보면은 하임레이 구명법이 나와 있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려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질식 승객. 자, 9번. 질식 승객을 초킹이라고 해요. 초킹, 영어로는 CHOCKING. 9번. 비행 중 객실 승무원이 다치는 가장 흔한 부상인 경우는 페이지 15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기내상해 부분에 상단 부분에 어떤 것입니까? 뜨거운 음료로 인한 화상. 화상이 가장 빈번한 부상입니다. 자, 10번 가보실까요? 승무원의 인적 자원 관리가 CRM이죠. 크루 리소스 매니지먼트의 원칙에 의하면 동료 개시 승무원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동료 개시 승무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어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도어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에.
자, 근데 시각을 다투는 거죠. 개시 승무원이 없다면 무엇을 하는가? 이럴 때 작업을 수행한 후 동료에게 알리는 거죠. 먼저 작업을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도어 닫는 것도 다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1번 승무원의 인적 자원 관리 CRM, 크로우 리소스 매니지먼트의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 3번 안전 비행을 위한 승무원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도 181페이지죠. 중단 부분에 CRM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2번 다음 중 착륙을 준비할 때 확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착륙 준비할 때 출입문 비상모드 해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비상모드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비행기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2, 3, 4는 답입니다. 13번 다음 중 국가안보국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이 적용되는 곳은 어디인가? 여기 여러분들 이게 좀 애매한데 이것도 제가 좀 본사에 문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가안보국이면 미국의 National Security Agency, 나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NSA냐 혹은 국가항공국이냐 우리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NAA라고 되어 있어요. National Aviation Authority냐 좀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데 미국 국가안보국이라고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답은 미국 봐봐 국가안보국에 의해 혹은 국가항공국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답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 지금 국가안보국을 NSA 그러니까 National Security Agency를 말하거나 혹은 국가항공국 NAA National Aviation Authority를 말하거나 모두 해당 국가를 왕래하며 운영하는 모든 항공사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여기서는 지금 미국의 National Security Agency를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각 나라의 국가안보국에 의해 만들어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자, 각 나라 대상으로 국가안보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페이지 21페이지 참조하세요. 14번 이륙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객실 승무원이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무엇입니까? 이륙시에 응? 자, 여기 답은요. 3번이에요. 이거는 페이지 106페이지 상단, 페이지 106페이지 상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이게 스터리 칵핏이라서, 칵핏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위험의 중증에 따라서 뭔가 잘못되었다. 이게 잘못되는 게 중증에 따라서 바로 보고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원론적인 걸로 답을 할게요. 106페이지 상단에 보면 스터리 칵핏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륙 직후까지 기다렸다가 기장에게 보고한다. 스터리 칵핏. 15번 항공기가 주차, 유지 보수 및 승객 탑승 및 하차를 할 때 사용하는 공항의 일부 구역에 관한 용어는 무엇입니까? 답은 계류장입니다. 자, 계류장은요. 공항 내 여객기의 승하기, 화물, 우편물의 적재, 적하, 급유, 주기 등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지역을 계류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유지, 보수, 승객, 탑승할 때 공항의 일부 구역을 사용하는 그 장소를 계류장이라고 합니다. 자, 승객 탑승 하차도 계류장에서 이루어지죠? 16번 보실게요. 마찰이나 물 등의 접촉에 의해 스스로 타오르는 물질에 해당하는 클래스는 페이지 176페이지 참조하세요. 클래스 4 가연성 곡체입니다. 17번 제임스라는 승객 이름을 표음 알파벳을 사용하여 읽는 방식은 답은 제임스, 줄리엣, J for Juliet, A for Alpha, M for Mike, E for Echo, S for Syria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에 가시면 여기에 포네틱 알파벳이라고 되어 있고 페이지 110페이지에 보시면 help라는 것은 또 표음 알파벳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18번 비행 전 실시되는 합동 브리핑에 대해 설명한 것은 합동 브리핑, 조인트 브리핑이죠. 페이지 97페이지에 운항 승무원과 하는 조인트 브리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뭐 시리어스한 건 아니에요. 인사 정도 하면서 뭐 날씨 정도 이런 거 커버하는 소개 정도의 혹은 칵핏의 문을 어떻게 이제 열고 닫아야 되는지 그런 지침 내려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19. 정상적인 항공 운항 동안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알아채고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안전관리라고 한다. 답은 0. 맞습니다. 20번. 다음 중 긍정적인 신체 언어의 예는 무엇인가? 눈 마주치고 미소를 지어야 되겠죠. 그쵸? 이거 신체 언어예요. 페이지 187페이지 하단 부분에 긍정적인 신체 언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1번 가보실까요? 비행 운항 중에 리더의 책임자는, 총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기장입니다, 여러분. 기장. 자, 승객을 오프로드하고, 뭐, 하기시키고 이런 것도 다 기장이, 리드, 그러니까 결정하에 이루어집니다. 22번 가보실까요? 기장이 서면 절차에 따르지 않는 명령을 객실 승무원에게 내릴 경우 객실 승무원이 취해야 하는 행동은 자, 서면 절차에 있지 않은 명령을 내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객실 승무원은 주저없이 기장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주저없이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저없이 따라야 한다. 자, 객실 승무원은 주저없이 기장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답은 2번. 23번 CRM 많이 나오죠? CRM의 핵심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페이지 81페이지에 보십시오. 보면은 CRM 핵심 요소는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상황인식, 주장과 참여, 의사결정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00, 페이지 81페이지. 따라서 명령보고는 없습니다. 24번 세관 서류를 작성하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이거나 특별한 상황에 대해 작성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항공기에 대한 세관 서류. 우리 항공기가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세관 서류 작성해야 되겠지. 자,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이런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겠지. 누구입니까? 답은 선임 객실 승무원. 25번. 국제협약 규정에서 항공보안과 25번. 관련된 내용으로 ICAO가 발행한 부속서의 번호는 Annex, 여기 부속이라는 뜻이에요. 17. Annex 17. 자, 이거는 페이지 189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시카고 협약의 부속서 17. 시카고 협약의 부속서 17입니다. 국제민간항공국에서 발간한 지침입니다, 여러분. 자, 부속서 이렇게 나오면 17이다라고 답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26번. 폭탄 위험과 대응해서 일부 조치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색은 무엇입니까? 일부 조치 보실게요. 페이지 19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요. 폭발 위험 발생 시에 폭탄 전문가가 자 이러한 진위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데 색으로 평가를 합니다. 적색, 황색, 녹색인데 적색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녹색은 조치가 불필요하다. 황색은 무엇입니까? 일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적색, 황색, 녹색. 따라서 일부 조치가 필요한 것은 황색입니다. 다음 중 휴대수 화물에 넣을 수 없는 품목은 무엇인가?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좀 중요해요. 이거 좀 아시고 가셔야 돼요. 3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ml 용기에 용기 이하여야 됩니다. 100ml 이하의 용기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0ml인데 100ml 이하가 들어있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00ml 이하의 용기 용량에 100ml 이하의 용기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자, 용량에 100ml보다 큰 용량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담겨진 용량과 상관없이 기내 반입이 안 돼요. 예를 들어 200ml 용기에 50ml 담겨 있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100ml 이하의 용기만 가능하다. 비어 있어도. 28번. 기내 장비가 분실되었거나 손상되었던 것을 확인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답은 1번입니다. 분실 또는 파손된 장비를 객실 사무장에게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 마스크가 사용되었어. 그죠?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 혹은 산소 마스크에 산소 가스가 다 나갔어. 보니까 게이지를 보니까. 자, 그런 경우 보고합니다.
29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공항의 체크인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페이지 34페이지 랜드사이드 참조하세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왜 그래요? 자, 랜드사이드는요, 외부 주차장, 도로와 연결, 수화물 운송 시스템도 돼 있고, 자, 카운터, 건물 전면과 직각으로 세우는 카운터를 카운트 데스크 알죠? 체크인 데스크.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랜드사이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체크인 구역입니다. 체크인 구역. 근데 체크인을 하고 들어가면 비즈니스는 1등석 승객 라운지가 있습니다. 30번. 휠체어 서비스 중. 자, 수속 데스크에서 기내 좌석까지 제공되는 서비스 코드는 무엇입니까? 기내 좌석까지 서비스된다. 휠체어 패신저인데 C4 캐빈 C, 캐빈 C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항에서 공항 휠체어로 운반을 하고, 운반하다는 게 좀 그렇지만 용어가, 승객을, 이동을 시켜주고, 또 기내에서는 기내 휠체어를 사용하여서 캐빈 C까지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런 승객을 WCHC, C4 캐빈 seat. 자, 이거 페이지 221페이지 참조. 자, 공항에서 기차표나 버스 여행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이거는 어라이벌 홀 도착 홀이죠. 이거 너무 쉽죠? 자, 32번. 항공기 승객이 체크인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가요? 페이지 34. 보시면 답은 2. 랜드사이드입니다. 체크인. 랜드사이드 좀 전에 나왔던 문제하고 같죠? 유사하죠? 29번. 문제하고 33번. 다음 중 활주로에 도착한 항공기에 접근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엔진이 반드시 멈춰야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도어를 매뉴얼로 변동시킵니다. 맞습니까? 도어 세이프티 체크를 한다는 얘기죠. 엔진이 멈춰진 다음에. 34번. 가보실게요. 34번. 항공기에 승객을 탑승시킬 때 가장 선호도가 낮은 방식은 도보 이용. 좀 위험하기도 하죠. 내가 이제 하이에어 소형 항공사거든요. 하이에어를 타고 울산을 간 적이 있어요. 이때 비행기 내려가지고 그 어라이벌 홀로 도보로 이동하더라고요.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35번. 조종실의 문을 열려는 시도 또는 조종실에 진입하여 항공기를 장악하고자 하는 승객 방해 수준의 행동은 이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4단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답은 X입니다. 자, 방해 행동 유형은 페이지 23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32페이지. 36번 가보실게요. 항공기 비행 원리에 해당하는 설명은 답은 2번입니다. 날개는 중력보다 큰 상승력을 발생시켜야 한다. 이걸 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보다 양력,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보다 위로 가려고 하는 양력이 더 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행의 원리입니다. 페이지 66페이지 참조하세요. 37번. 항공기가 도착 후 출발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착 후 출발하기 전까지 땅에 있는 시간, 이거를 턴어라운드라고 합니다. 페이지 50페이지. 승무원들은 그날 갔다가 그날 돌아오는 거, 휙턴, 이거를 턴어라운드라고도 한다겠죠? 정식 용어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의입니다. 37번. 38번. 런던 시각이 오전 9시라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GMT, 여러분들 GMT가 런던이 0이에요. 그러니까 런던을 항상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8이래요. 응?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여러분들 오전 1시입니다. 왜? 오전 9시에서 8시간 뒤로 가봐요. 응? 런던이 0이니까 8시간 뒤로 가게 된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럼 오전 1시죠. 39번. 런던 시각이 오후 2시라면 오후 시드니의 시각은 몇 시입니까? 응? 시드니는 GMT 10이에요. 10. 자, 따라서 오후 2시보다 10시간을 더 가는 거야. 응? 10시간을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전 12시인데 여기 다음 날도 되지만 사실 자정이 더 명확하지. 자정. 답은 1번. GMT 계산하는 거는요. 페이지 48에 나와 있어요. 48 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런던은 GMT 0이다. 런던을 기본으로 항상 이루어진다. 그래서 GMT에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된다. 런던 시간을 런던이 GMT 0이니까. 자, 두 개의 통로가 있는 항공기 객실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와이드 바디 광동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복도가 두 개예요. 이거는 우리는 여러분들 중대형기에 속하죠. 일단 복도가 두 개면 41번 보실게요. 항공기 도착 및 출발과 관련된 많은 과정을 감독하는 책임은 누가 합니까? 도착 및 출발. 페이지 17페이지. 예, 가시면 답은 4번. 턴어라운드 코디네이터가 합니다. 도착과 출발에 관한 많은 과정. 그죠? 턴어라운드 코디네이터가 합니다. 페이지 27. 항공사 제휴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더 많은 노선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같은 자원으로 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짐을 바로 제휴를 하면서 커넥팅 플라이트를 하면서 짐을 바로 다른 플라이트에 실어준다. 이런 거죠. 다른 항공기에. 그런 것들이 실내입니다. 43. 초기의 항공기 중 보잉 247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던 기능은 페이지 12페이지 보세요. B247은요. 1933년에 출시되어서 기내 온도, 에어컨, 소음 방지를 추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4번. 비행 임무의 모든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 승무원의 개인 달력을 뭐라고 합니까? 로스터라고 하죠. 승무원의 스케줄, 근무 스케줄을 로스터라고 합니다. 이거를 로스터를 만드는 부서는 로스터링 부서. 자, 45번. 승객이 향수를 구매할 때 객실 승무원이 승객 배우자의 선물을 언급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나타내는 요거는 답은 교차 판매입니다. 페이지 260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차 판매가 무엇인지 유사한 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구매를 더 유도하는 것입니다. 46. 항공기 기내 케이터링, 청소,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 기내 서비스 부서입니다. 기내 서비스 부서. 자, 케이터링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엔터테인먼트도 담당합니다. 기내 서비스 부서. 47번. 승객이 47번 가보실게요. 자, 승객의 방해 행위에서 승객 신체 구속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는 좀 전에 앞에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페이지 231, 232 참조하세요. 1단계는 무엇입니까? 공격적인 언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규칙 불이행하는 거. 그 다음 의심스러운 행동하는 거에 대한 1단계입니다. 나머지는 신체 구속 단계에 해당합니다. 2, 3, 4단계는 48번. 항공기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은 승객의 의학적, 문화적, 종교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하죠. 그래서 스페셜 밀이 나온 것이죠. 그렇죠? 자, 답은 X입니다. 기내 소화식과 관련된 서비스 코드는요. 찰밀, 기내 소화식, BBML, 베이비밀이죠. Vegetarian meal with Emma, FPML, full plate meal이죠. 스페셜 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승무원 교육을 받으면서도 기내 서비스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나가요. 다 알아야 돼. 코드 다 알아야 되고요. 핸들링 방법 다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 알아야 됩니다. 페이지 244에서 245 참조하세요. 5번. 기내 승객에게 제공되는 베개에 담요등과 같은 개별 물품을 책임지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페이지 25페이지 중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내 서비스 부서입니다. 페이지 46번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기내 서비스 부서 알겠죠? 베개, 담요, 엔터테인먼트 등등. 자, 기내 케이터링, 청소 이런 것도 다 담당합니다. 어디서? 인플라이트 서비스 부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문제를 우리 학생들하고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 3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숙지하세요. 유형 1, 2, 3는 기본적으로 딸딸딸 외우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백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집중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그동안 수고 많았고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